복소는 14년도에 선대랑 복소를 섞어서 서술형 문제 10점짜리가 한번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복소 단독으로 15, 16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복소에서는 유수정리가 빈출이고 그 다음 리우빌 정리 그리고 특이점에 관련된 거가 빈출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나왔지만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코시리만 방정식이랑 최대 절대값 정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최대 절대값 정리와 코시리만 방정식을 예상했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이 딱 시험에 낼 만한 건덕지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을 대입했을 때 코시리만 방정식 이게 만족해요. 근데 역으로 그 점을 대입했을 때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한다고 해서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점에서 미분 가능과 점에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은 필충이 아니에요. 필충이 되려면 여기 조건에다가 편도함수 ux, uy, vx, vy가 연속이다 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자체로는 필충이 아니다. 이 방향만 되고 요 방향은 안 된다. 필충이 되려면 요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이라는 말과 해석적이라는 말이 다르다는 것도 명확하게 아셔야 하고요. 해석적이라는 말은 이 점을 포함한 적당한 근방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할 때 해석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이 점에서만 미분 가능하면 되고 해석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근방에서 모든 점이 미분 가능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편도함수 ux, uy, vx, vy가 연속인 경우가 거의 99%예요. 근데 가끔 얘네가 연속이 아닌 문제가 있어요. 얘네가 뭐 가우스 형태로 주어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미분 가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수 fg가 어떤 영역에서 해석적이면 u와 v는 조화함수. 그러니까 요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 성립하는지는 여기 성립한다는 명제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석적이라는 것과 UV가 조화함수라는 것은 저는 필충으로는 쓰지 않았습니다. 조화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하면 해석적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 있지만 해석적이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UV가 조화함수라는 거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절대값 정리 이거는 예전 기출에 17년도에 나왔고 그 뒤로는 아직 안 나왔지만 강사 문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10 기출을 보시면 이게 최대 절대값 정리인데 여기 문제에 나오는 풀이 이거를 그대로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험에 최대 절대값 정리가 나온다면 요 흐름대로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2개 과목을 섞어서 하나의 문제로 내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09년도 기출에서 해석학과 복수 해석학을 비교하는 문제도 봐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3년도에 특이점에 관련된 문제. 특이점에 따라서 유수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익혀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루시의 정리.
해의 개수를 물어보면 보통 루시의 정리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해의 개수를 물어보면 루시의 정리를 떠올리자. 이런 거 적어놨습니다. 올해 시험에서는 코시-리만 방정식이 나왔습니다. 정함수가 되려면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고 동시에 편도함수 4개가 연속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시험장에서는 바쁘니까 요거 4개를 굳이 다 적지는 않고 이렇게 생략해서 적었습니다. 편도함수가 연속이 되어야 한다.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A, B를 찾기 위해서 주어진 U를 X와 Y에 대해서 각각 편미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VY 마이너스 VX가 되어야 한다. 이걸 가지고 V를 찾고 A와 B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코시-리만 아니고 조화함수 쓰는 건가? 라고 시험장에서 순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X에 대해서 또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또 미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더해서 0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 이걸 이용해서 풀려고 했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잘못 구했어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든 생각이 U가 조화함수라고 해서 이게 정함수인 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 이거 이용하는 거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코시-리만 방정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여기서 이게 VY이기 때문에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하면 V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는 GX 그러니까 x에 관한 함수를 반드시 추가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부호를 마이너스 붙여주면 이게 되어야 한다. 이걸 이용해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얘를 y에 대해서 적분한 거. 얘가 그러면 vxy. 얘가 되고 얘를 다시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서 a와 b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은 한 번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 2번 미분했을 때 얘가 된다. uxx 더하기 i vxx와 같은데 여기선 v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u를 이용해서 vx가 마이너스 uy이기 때문에 이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이런 식으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시려면 정함수와 필충이 되는 조건 이거 2개를 떠올리시고 이걸 이용해서 A, B를 구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조화함수와 같이 정함수와 필충이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2'은 이거다 라는 식 기억하시고 Vxx는 마이너스 uyx와 같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구한 다음에 이거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코시-리만 방정식을 따질 때 ux 그리고 uy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지금 u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ux를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얘를 쓰고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라고 적어줘야 돼요. 매번 그렇게 쓰기는 너무 식이 길어지기 때문에 처음에 u는 얘다 라는 걸 정의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야 답안 작성이 뒤에가 간단해져요. 그래서 얘가 정함수이려면 얘가 연속이고 요 조건을 빠뜨리시면 저는 점수를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함수가 되려면 연속이고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해야 된다. 여기 나는 이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U,
이런 식을 세웠다 라는 거를 쭉쭉 적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이게 vy와 같기 때문에 얘를 다시 y에 대해 적분합니다. 이때 gx, x에 관한 함수 꼭 적어 주셔야 한다고 했죠. 답안 작성할 때 이거를 다음 줄로 넘겨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한데 이렇게 한 줄 안에 최대한 쓰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지 이 중요한 gx를 내가 안 빼먹었다라는 게 채점자가 볼 때 한눈에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 값은 이거다. 답점수 1점이고요. 그 앞에 계산 과정, 풀이 과정 쓰는 게 1점입니다. 요거는 답안을 간단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쓴 것이고 이거는 정함수 필충이 편도함수 연속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이다 라는 거를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계산 과정이고 네. 그 다음에 2'을 구하라고 했을 때 프라임은 이거고 2'은 이거다 라는 거 내가 식을 알고 있다 라는 거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vxx는 요거와 같다. 그래서 요거 중간 과정 보여주시고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답점수 1점이고 요거와 요거 풀이 과정 쓰는데 1점 요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복소에서는 이렇게 적분 부분이 매년 한 문제씩 거의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이 주어진 곡선 C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중심이 I이고 반지름이 2이니까 이렇게 생긴 원이고 항상 식의 반대 방향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강사 문제에서는 식의 반대 방향인지, 식의 방향인지, 몇 바퀴 도는지 이런 거를 복잡하게 내시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기출에서는 반대 방향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장난은 치지 않지만 혹시나 반대 방향 맞는지 항상 한 번씩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바퀴 도는 곡선 C에 대해서 선적분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그러면 일단 답점수가 1점일 거고 풀이 과정에 3점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보시면 얘만 만약에 분수 형태만 있었다면 우리한테 익숙한 유수 정리 아니면 코시 적분 공식을 바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을 그렸더니 영역 내부의 특이점은 2i 밖에 없어요. 여기 정함수고 얘가 0이 되게 하는 마이너스 6i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덩어리의 함수로 보고 여기에 대해 코시 적분 공식을 취해 줬습니다. 얘가 영역 밖, 얘가 특이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건데 얘가 지금 반지름이 2이고 중심이 I인 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을 세울 수 있고 이걸 조작하고 정리해서 G발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나면 이제 얘도 분수 형태가 되어서 유수 정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역 내부의 특이점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구했으니까 여기서 유수 정리, 여기서 코시 적분 공식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코시 적분 공식을 쓰셨다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복소 답안 작성하실 때 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어요. 복소에서는 무슨 정리 이런 애들이 많아서 뭐 루시의 정리 아니면 코시 적분 공식 이런 애들을 쓰기 위해서 기본서에 보시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내가 코시 적분 공식을 쓴다라고 하면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F는 이런 거니까 코시 적분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항상 기억하시고 답안지에 조건을 써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로 보고 각각의 적분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한 번에 쓰고 이렇게 적분 결과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 결과 1번, 얘 결과 2번, 1번, 2번 더해서 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4점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답 점수 1점 있고요. 나머지가 3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 구하는 거 하나가 1점, 하나가 2점이 되어야 하는데 수험생들이 느끼기에 요거보다 요거가 더 복잡하기 때문에 앞에가 1점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 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이 G발을 분수식으로 고쳐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 것에 1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의 풀이 과정 그리고 답을 합쳐서 1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소 답안 쓰실 때는 코시 적분 공식을 쓸 거다. 그 앞에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을 써주십니다. 또 코시 적분 공식을 쓸 거고 코시 적분 공식을 쓸 수 있는 조건은 우리가 앞에서 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시 적분 공식에 의해 이렇게 된다. 코시 적분 공식을 썼다는 느낌을 남겨두기 위해서 2파이 i 그리고 여기다 뭐를 곱한 거다. 여기다 뭐를 곱한 거다. 라는 이 중간 과정을 남겨뒀습니다. 네, 미기 기출 분석입니다. 미기는 곡선 문제 하나, 곡면 문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14, 15, 16, 17, 18 이렇게 나왔고 곡면에서 19년도, 20년도는 단순 계산 문제, 공식 적용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연달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가우스 번외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객관식도 그렇고 가우스 번외를 몰라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가우스 번외로 풀어도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서 가우스 번외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가우스 번외를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안 나오는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21년도에 가우스 번외로만 풀어야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을 보시면 이거는 연도별이 아니라 비슷한 유형의 문제끼리 묶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왔지만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것은 곡선의 합동. 이 주제가 아직 최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7, 18 비슷한 문제가 나왔고 19, 20 비슷한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21년도에는 이게 제가 잘못 분류를 했는데 이게 사실 곡선이 아니고 거의 곡면 문제예요. 그래서 21년도에는 곡면 문제가 2개 나왔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요거를 수험생들이 되게 어려워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곡선이 2점, 곡면이 4점으로 이때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이 2점짜리로 출제된 21년도 문제가 곡선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곡선으로 계속 접근한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곡선으로 접근하면 안 풀려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포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 2점짜리 문제가 곡면 문제였어요. 그래서 21년도에는 곡면만 6점이 나온 거니까 22년도에는 곡선이 꼭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올해는 곡선이 4점, 곡면이 2점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도에는 곡면을 중요하게 다뤘고 22년도에는 곡선을 중요하게 다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배점이 높아서. 그래서 예전에 나왔던 것 중에 최근에 안 나왔던 거, 객관식에서 나왔던 주제,
재매개화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09년도 모의평가 기출을 잘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미기 배우실 때 초반에 하는 거라서 쉽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재매개화도 안 보다 보면 좀 잘 까먹는 주제라서 이렇게 시험 직전에 중요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 프레네셀에는 항상 쓰이기 때문에 프레네셀에 쓰실 때 단위 속력 곡선인지 단위 속력 곡선이 아닌지에 따라서 공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도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출에서 프레네셀에 쓸 때는 단위 속력 곡선만 나왔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강사 문제 푸실 때마다 단위 속력 곡선인지 아닌지 항상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21년도에도 요거를 이용해서 곡면 프레네셀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21년도에 가우스본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외곽이 0이고 이게 측지곡률이 0이기 때문에 가우스본해를 적용하기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가우스본해를 떠올리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거의 가우스본해를 써라 라는 힌트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안 봐도 되는 문제는 이렇게 표시해 놓고 복습할 때 이런 문제는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는 지우지 않고 어디서 틀렸는지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미기는 하나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뭘로 풀었는지, 답지는 뭘로 풀었는지, 어떤 방법이 더 편한지 이런 것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틀리는 것도 이렇게 적어뒀어요. 그리고 곡선의 합동도 예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점으로 출제된 곡선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곡선 문제를 푸실 때는 항상 단위 속력 곡선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단위 속력 곡선 체크했고 알파의 곡률이 0이 아니다 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곡선 베타가 정칙 곡선임을 보이고 그 다음에 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도 시험 끝나고 나서 정칙 곡선 보이는 게 1점인지 2점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 이거는 1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칙 곡선인지 판단하시오 라고 하면 정칙 곡선임을 보이는 근거가 1점이 되고 정칙 곡선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러니까 결과가 1점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는 정칙 곡선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근거만 쓰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2점을 주기는 좀 그렇고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를 보시면 일단 정칙 곡선이라고 하면 베타 프라임의 크기가 0이 되면 안 된다. 0이 아니다 라는 걸 보여야 되기 때문에 베타 프라임, 베타를 미분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험 준비할 때는 정칙 곡선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막 외우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서를 자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시험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던 건데 갑자기 물어봐서 좀 당황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분해서 이렇게 됐고 얘가 0이 아니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얘의 크기를 구하고 이렇게 적고 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정칙 곡선이다. 이렇게 쓰면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쓰시오 라고 했으니까 요거 값이 1점이 될 거고 풀이 과정이 2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요거 알파에 대한 열률
베타에 대한 공률 이거를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되고 풀이 과정 이렇게 계산하실 때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식에 포함되어 있는 건 베타에 관한 연률, 베타에 관한 공률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지에 문제 풀 때는 여기서는 생략해서 적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알파에 대한 것이다 라는 거를 항상 헷갈리시면 안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알파에 대한 연률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미분하고 하다 보면 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베타에 대한 공률은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이 공식을 적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하려면 2'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미분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날아가서 비교적 간단한 모양으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타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타우를 미분해서 여기에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얘랑 얘를 외적해야 돼요. 근데 보면 T, B, T, B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적하면 0, 이렇게 외적하면 0, 이렇게 외적하면 -n이 나오고 이렇게 외적하면 n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계산해 보면 이렇게 n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만 나옵니다.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까지 전개를 하고 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t자리에 1을 대입한 거죠. F'과 F에다가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거. 타우에다가 1 대입한 거. 이거를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대입해 줍니다. F1이 루트 3, F'1이 마이너스 2. 그러면 타우에다가 1 넣은 게 F1 가파 1. 그래서 얘가 루트 3 가파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넣고 나면 복잡한 F 그리고 타우가 숫자 또는 카파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서 날아가요. 그래서 결국 이거 외적하면 -2 가파 제곱 n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의 크기를 구할 거기 때문에 n은 적지 않고 요렇게만 그냥 적어줬어요. 문제 풀 때는 최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쓰시고 답안지에 적을 때 이런 생략했던 것도 제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베타 프라임과 베타 2 프라임 외적을 구하셨으면 이제 가파 베타 요거를 구할 수 있어요. 베타 프라임 알고 외적한 거 크기가 2 카파 제곱이라는 거 알아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는 타우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타우 알파 1은 F1 가파 요렇게 돼서 타우 자리에 가파에 관한 식으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계산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얘가 4분의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점수 배점이 진짜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일단 확실한 거는 정칙 곡선임을 보이는 거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칙 곡선임을 말하기 위해서는 모든 t에 대해서 얘가 0이 아니다. 필충으로 모든 t에 대해서 얘 크기가 0이 아니다를 보이는 거라서 요 부분이 1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거는 요거 문제에 주어진 이거를 한 줄 써주시면 되고요. 얘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0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서 요렇게 쓰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틀린 거는 아니지만 얘가
모든 t에 대해서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0이 아니니까 정칙 곡선이다. 이런 흐름이 되기는 하지만 사실 정칙 곡선이라는 것은 얘가 0이 아닐 때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칙 곡선의 정의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사람이 정칙 곡선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정칙 곡선임을 보이는 과정, 여기가 1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여기에 2점이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죠? 요게 2점이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 정칙 곡선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바로 2점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단답 문제에 2점짜리 하나 통으로 못 푸는 그런 수준의 감점인데, 요거 하나 모른다고 2점 감점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까지 1점. 확실한 건 요거 값 구하는 게 1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생각해보면 타우 구하는 거 1점, 카파 구하는 거 1점, 요 값 구하는 거 1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타우 구하는 거는 그냥 여기다가 1 대입해서 요거 루트 3 요거 대입해서 요렇게 바로 나오는 건데, 여기에 1점을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요 답을 구할 때 답 점수에 그냥 조금 포함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요거 했다고 1점을 주기는 조금 그러니까 요거랑 합쳐서 요렇게, 왜냐면 이거를 옳게 구해야 요것도 옳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합쳐서 1점.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 있으면 1점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2점이 들어가야 되는데, 또 확실한 거는 여기가 1점이 될 것 같아요. 카파를 구하는 과정, 카파식 세우고 계산하는 과정, 여기가 1점 확실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점수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 배점이 정칙 곡선임을 보이는 거 1점, 요거 2' 구하는 거 1점, 카파 구하는 거 1점, 답 점수 1점, 이렇게 될 것 같다고 예상합니다. 2'은 여기에 들어가는데 왜 점수를 주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2'은 맞게 구했지만 카파 구할 때 실수가 있었던 사람한테 여기 중간 과정까지 1점이라도 챙겨주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그래서 제가 확실히 채점 기준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신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최대한 생각했을 때 점수가 대략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렇다 정도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미기 공면 단답 문제입니다. 저는 처음 풀 때는 연필로 이렇게 풀어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차례대로 문제를 풀면서 연필로 풀고, 안 풀리는 문제는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처음에 풀었던 문제는 OMR에 볼펜으로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필로 썼던 풀이와 두 번째 생각했을 때 떠올렸던 아이디어, 그 풀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색으로 바로 문제지에 풉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풀었으면 이거를 바로 OMR에 작성할 수 있게 연필 말고 볼펜으로 풉니다. 그래서 보시면 연필로 풀었던 거는 처음에 풀었던 거 이렇게 쭉쭉 풀다가 안 풀려서 여기까지 하고 포기하고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와가지고는 볼펜으로 이렇게 다시 풀었던 흔적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자세히 보시면 3차원 유클리드 공간 R3에 놓인 공면 M 위에 점 P에서 모든 접벡터 집합을 이렇게 접평면 위에 모든 벡터들 T, P,
m으로 두고 이 점에서 주 벡터 하나를 E라고 뒀습니다. 그러면 이 접평면에 있는 단위 접벡터 V와 E의 사이각을 세타라고 할 때 이 점 P에서 V 방향으로 이 법공률에 대한 정보를 줬습니다.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뭐를 떠올리셔야 하냐면 요거를 보고 이제 오일러 정리가 떠오르셔야 합니다. kn 세타에 관한 함수로 이 법공률은 주공률 두 개의 요거에 대한 식으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가 주어졌으니까 오일러 정리에 의해서 kn 요거를 이걸로 대체해서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를 읽어보면 점 P에서 곡면 M의 가우스 공률이 2분의 3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 공률은 주 공률의 평균이고 가우스 공률은 요거다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쪽에서는 곡면 M의 가우스 공률이 2분의 3이다 라는 것은 K1, K2 곱하면 2분의 3이다 라는 거를 뜻한다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요거 하나랑 요거입니다. 이거는 주어진 것이라서 이용을 하면 되고 이거는 조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가 문자로 주어져 있었다면은 여기도 만약에 t에 관한 함수였다 하면은 양변을 미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미분하면 양변 모두 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분할 수 없어서 적분을 해야 됩니다. 적분하기 위해서는 요거를 세타에 관한 구체적인 함수로 생각을 해주고 적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한 거를 보시면 처음에 요 공식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로 통일해 주고 싶어서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 세타로 묶어서 이 함수를 적분을 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얘를 적분하면 이제 파이를 붙여줘야 되는데 여기 파이를 빼먹어서 그 뒤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풀지 하고 막혀서 넘어갔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서 실수를 하지 않고 파이를 붙였다라고 하면 파이를 양변에 나누어 주고 2를 양변에 곱해줘서 요렇게 요거를 얻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알고 요거를 알았다면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K1과 K2를 바로 구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실수를 했어요. 근데 한번 실수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제 내가 실수한 거가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갔다가 다시 오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저는 제 풀이 과정을 다시 봐도 아마 이 오류를 못 찾았나 봐요. 그래서 아예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아까 방법과 공통된 것은 오일러 정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적분을 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꾸고 사인 제곱 세타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얘를 적분하고 나온 식을 간단하게 정리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K1, K2를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 종치기 몇 분 남겨두고 계속 이 문제를 붙잡고 있었어서 시간이 좀 빠듯했어요. 그래서 요 원래 정석대로라면 K2가 4분의 11-K1이니까 요 K2 자리에 이걸 대입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2차식 만들고 근의 공식 적용해서 답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곱해서 2분의 3이 되고 더해서 4분의 11이 되는 숫자 이렇게 바로 찾아서 답지에 적었습니다. 곱해서 2분의 3이 되는 숫자 2분의 1, 3 이렇게 했는데 더하면 얘가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곱해서 2분의 3이 되는 애를 찾아서 더해보고 얘가 나와서 이렇게 두 개를 적었습니다. 정석풀이대로 이렇게 해도 답은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말은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주곡률 두 개가 한 쌍으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 한 쌍을 내가 바로 찾았으니까 정석적인 풀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답을 적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